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최재혁 후보가 지난 과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응원단 아세스가 락 콘서트 관련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총학생회가 본교 송도 캠퍼스 부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최재혁 후보가 지난 과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후보는 논란에 앞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 과대표에 선출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톡 전문이 공개되면서 민주적인 투표 절차나 관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17학번 A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과대 선출에서 최 전 회장은 단일 후보로 나와 투표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학생회 입후보자 등록은 지난 27일 마감됐으며 선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하대학교 응원단 아세스가 락 콘서트 관련 소음 문제로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7일 통일광장에서 진행될 아세스의 락 콘서트 리허설이 14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보는 와중에 지나친 소음으로 학습에 방해가 됐다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스 응원단장은 리허설을 2시간가량 연기하고 소음 양해문을 붙이는 등의 대처를 보였습니다. 한편 여론은 홍보지에 비해 소음 양해문이 적게 붙여져 있던 점과 공문에 정확한 시각이 나와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가 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본교 총학생회는 지난 송도 캠퍼스의 수익 용지 현안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보 공개 청구와 기존 협약에 근거한 변상 책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협의를 마치고 송도 부지에 지식 기반 서비스 용지를 제공받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이제 이행만이 남은 단계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토대를 마련해 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지역 대학연합 해양환경보존 플로깅에 대해 안내합니다. 플로깅이란 바다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뜻으로 환경보존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플로깅 활동은 11월 3일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기상 악화 시 날짜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13시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집결 및 교육 후 이동합니다. 봉사 혜택으로는 비교과 마일리지와 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참여자 모두에게 중식 및 다과가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49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 BSM 인하 제2차 초청 연사 특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프런티어 학부 대학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제는 왜 과학을 알아야 할까입니다. 이번 초청 연사는 김상욱 교수이며 11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본관 현경홀에서 진행됩니다.
김상옥 교수는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알쓸범잡, 알쓸인잡 등의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사전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하대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0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청년 면접 지원 드림 날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인천 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에서 주관하며 인천 구직 청년의 면접 시험 통과를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에 구직 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지원 내용은 면접용 정장 대여와 퍼스널 컬러 진단 및 개인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10일까지이며 1인당 연 5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723-303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이의은이었습니다. 수험생 시절 코로나로 인해 독서실을 갈 수 없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독서실 분위기를 만들고자 ASMR 콘텐츠를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ASMR이라 하면 흔히 장작 타는 소리나 풀벌레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단조로운 소리 외에도 ASMR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답니다. 클래식 음악과 조합해보거나 영화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소리를 만들기도 해요. 작곡가 드뷔시의 달빛을 바닷속에서 듣는 듯한 소리나 영화 해리포터 속 호그와트의 도서관에서 실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ASMR이 이에 해당하죠. 또 제작자가 직접 구상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미묘한 감정들을 소리로 표현해 공감과 위로를 주는 장르도 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아무렇지 않은 척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소리 등이 그 예시입니다. 처음엔 공부를 하기 위해 접했던 ASMR이었는데 어느새 그 따뜻한 소리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ASMR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큰 힘이 될 거랍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된 순간, 한계를 깨부수고 투혼 끝에 얻어내는 승리와 감동, 최선을 다했음에도 누군가는 맞이해야 하는 쓰라린 패배, 모두의 감정을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이는 스포츠는 우리 삶에 가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소한 종목이나 경기장 밖의 소식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죠. 다채로운 순간을 비추고 있는 명예의 전당, 그 안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포츠 이야기에 대해 알아봐요. 스포츠의 전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의 전당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오늘의 전람 안내를 맡은 큐레이터 이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죠. 이 대회부터 정식으로 채택된 종목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e스포츠 부문입니다. e스포츠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운영됐다가 마침내 이번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됐어요. e스포츠 강국답게 우리나라는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잘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또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인터넷 게임이 스포츠 종목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낯설므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관계자들이 논의 끝에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결정을 했다는 건 유의미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e스포츠가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한 부문의 종목을 알아보며 오늘의 전람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홀로 가보시죠. 대한민국은 총 4가지의 e스포츠 종목에 출전했어요. 첫 번째로는 FC 온라인입니다. 명칭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피파 온라인이라고 불린 게임이에요. 스포츠 게임 장르인 FC 온라인은 축구 종목을 플레이합니다. 플레이어는 구단주가 돼 축구팀을 결성해요. 그 과정에서 선수가 돼 직접 조작을 하거나 감독 역할을 맡아 전략적 플레이를 즐기기도 한답니다. 그래픽부터 이적 시장 현황까지 현실 반영이 무척 잘 된 게임이죠. 두 번째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있어요. 배그 모바일은 배틀로얄 장르에 속해요. 하나의 필드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며 개인 혹은 팀끼리 치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남은 최후의 1인 또는 팀이 승자가 되죠. 세 번째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입니다. 장르는 대전 격투 게임으로 선수들이 1대1로 격투를 해 상대의 체력을 다 깎은 선수가 승리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릴 적 오락실에서 즐기던 게임이죠. 그래서 키보드가 아니라 버튼과 조이스틱으로 조작합니다. 게임 특성상 선수 개인의 피지컬과 숙련된 콤보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인물 유저들이 많은 게임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입니다. 너무 유명한 게임이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 중 하나기도 해요. 5명의 선수가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성장을 통해 아이템과 레벨을 올려 상대의 기지를 파괴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팀 게임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포지션별로 맡은 역할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소통과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사용하는 캐릭터들의 조합을 생각해 초반 설계를 하고 성장을 위한 버프를 얻기 위해 정확한 시간 계산을 바탕으로 싸움 구도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LCK는 해당 부분 최고의 리그 중 하나로서 2021년부터 프랜차이즈화되면서 점차 거대한 규모의 산업이 됐어요. 경기 티켓이 단 몇 초 만에 매진되기도 하죠. 그만큼 선수들의 인기도 대단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비츠의 티킹 어웨이 듣고 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스포츠 경기 속 주인공, 선수들을 비춰보는 애슬리트홀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탑라이너 최우재 선수, 정글러 서진혁 선수, 미드라이너 이상혁, 정지훈 선수, 바텀라이너 박지혁 선수, 서포터 류민석 선수로 총 6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됐어요. 탑라이너 최우재 선수는 국내 리그 T1 팀에 소속된 선수로 침착하고 대담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특유의 여유있고 단단한 성품으로
기복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와의 성장 격차를 벌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합류해주며 든든한 탑라이너로서 큰 역할을 해줬답니다. 정글러 서진혁 선수는 올해 중국 최고의 팀인 징동에 속해 있어요. 정글러 포지션은 다른 라이너들의 싸움에 적절히 개입해 변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게임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며 피지컬뿐만 아니라 두뇌 싸움에도 능해야 합니다. 최고의 팀의 플레이메이커답게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미드라이너 이상혁 선수는 명실상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살아있는 전설로 페이커라고도 불립니다. 롤 e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경력과 역사를 가진 선수로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죠. 존재 자체만으로 팀의 구심점이 돼 이번 대회를 우승하기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쳤답니다. 그와 함께 선발된 또 다른 선수는 국내 리그 젠지팀에 소속된 정지훈 선수입니다. 현재 국내 리그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미드 라이너예요. 뛰어난 피지컬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플레이로 불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바텀 라이너 박재혁 선수는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 중에서 최근 가장 뛰어난 커리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서진혁 선수와 함께 징동팀에 소속돼 있고 핵심 딜러 포지션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 류민석 선수는 최우재 이상혁 선수와 같은 팀에 속해 있어요. 역대급 천재 괴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바텀 라이너를 지키고 정글러와 함께 플레이 메이킹을 도모해 매 경기마다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아시안게임 이전 우승을 눈앞에서 놓치는 상황을 계속 겪으며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해내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답니다. 스포츠는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단결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과 인종에 관한 편견을 무너뜨리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죠. 그렇게 스포츠하면 사회적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한 전람 코스는 이슈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e스포츠가 과연 진짜 스포츠일까? 이러한 의문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중들에게 다시 인식됐어요. 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에 e스포츠가 기존 스포츠와 동급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도 했죠.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e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에 뒤처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게임이 사기업의 소유물이라는 점과 끊임없는 룰 수정, 불안정한 수요, 그리고 타 스포츠와의 이질감 등으로 인해 더 큰 국제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있던 중 과연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보통 스포츠라고 하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기존 관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경쟁하는 모습이 영감을 일으킨다면 그게 스포츠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e스포츠 역시 다른 스포츠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경쟁으로 대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에 스포츠라고 불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측에서 e스포츠의 올림픽 종목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올림픽 입성 확률이 무척 낮아요. 하지만 아시안게임 입성을 시작으로
독립적인 e스포츠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며 e스포츠가 국제 종합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점차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이 늘 변해왔듯 디지털 기반 e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전람 코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올해 롤 e스포츠의 최대 규모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전람을 함께 하시면서 e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분이라면 이 대회 경기에 주목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예의 전당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젠 전람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먼 도미닉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들으면서 안전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람회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예은,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문진형, 진행의 이의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